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장도 괜찮았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휴장이었지만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끌면서 코스피가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주상전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까지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2시간 동안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종목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두 분 나와주셨어요. 이화진 과장 그리고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시장 준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있었던 이슈들 한눈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어제 시간회에서 다뤄드렸던 저출산 관련주 오늘 등락률이 높았습니다. 14%가 넘게 올랐고요. 제약바이오도 좋았죠. 그리고 물류 관련주, 원자력주까지 바로 올랐습니다.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픽해 주셨을지 섹터 한번 보도록 하죠. 과장님은 제약바이오 꼽아주셨고요. 이지은 대표님은 원전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내일장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영일만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지원한다는 소식 덕분에 오늘 한국가스공사가 정말 급등을 했습니다. 다만 다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과연 두 분은 어떤 의견 주실까요? 두 분의 긍정, 부정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영일만 관련주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일단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올해 11월쯤 시추가 시작된다고 하죠. 그러면 계속해서 뉴스가 조금 나올 테고 호재가 좀 생성이 될 텐데 오늘은 한국가스공사만 잘 갔단 말이죠. 네. 그럼 뭐 대장주만 좀 봐야 된다라는 의견이실까요? 결국에는 지금 동해 가스전, 1, 가스전 2가 있는데 가스전 1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국석유공사가 지분이 100%가 있죠. 그리고 가스전 2 같은 경우는 한국석유공사 70%,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30%.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가스에 대한 부분을 100%가 누가 인수하냐? 그게 한국가스공사입니다. 결국에는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지금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간 수급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다음 달 MSCI까지는 충분히 이런 수급에 대한 이슈는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그만큼 한국가스공사가 가장 큰 수혜주는 좀 맞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향후에 이제 민간 기업에 대한 허가가 나중에 떨어지게 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 지금 가스공사가 어떻게 보면은 올해 사실 이것만 아니라도 단기 순위 흑자까지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회사의 PBR이 0.3배밖에 나오지 않는 측면 그러면은 배당의 확대성도 굉장히 커지는 부분이 있고 MSCI에 대한 편입에 대한 이슈 외국인 기관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MSCI 편입을 위해서 주가가 안 오를까요? 저는 계속 오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진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운용사 그게 연기금이나 이쪽에 대한 충분히 수요가 있었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더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향후에 전략회의가 열리긴 하는데 물론 어제 에스온모빌에 대한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 해외 기업들에 대한 로드쇼에 대한 방향성이나 향후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건지 실제로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100억, 110억 모였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거의 5천억 이상에 대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엑슨모빌이나 아니면은 쉘이나 아람코나 투자나 이와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계속 반응을 한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충분히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실제 유진투자증권도 거의 85,000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했던 만큼 오늘 63,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력은 충분히 더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것도 많죠. 넥스트도 있고 피팅 업체 오늘 태강도 마찬가지로 엑센모빌 협력사라고 얘기가 나왔던 만큼 아마 이 내에서는 순환매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게 140억의 배럴에 대한 매장량이 얼마만큼 추정치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여부는 계속 추후에 탐사가 나와야 전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1월, 12월까지는 이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테마 중에 상승률이 좀 낮은 테마는 확실히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은 대표님도 긍정을 두셨는데 그럼 이 영일만 관련주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테마가 또 나눠지잖아요. 뭐 도로건설 쪽도 있고 물류주도 있고 어느 쪽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와 관련된 이제 종목들은 저는 약간은 테마성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일단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는 이제 과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다르게 좀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보셔도 좋다라고는 보지만 그 외의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좀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 오늘 상한가가 간 종목이 코오롱 글로벌이었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포항 영일 신항만의 지분을 15.34%를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새로운 종목을 항상 원하고 좀 강한 이런 시세가 붙을 수 있는 재료를 원하는데 최근에 코오롱 글로벌이 이 관련된 이슈로 해서 많이 좀 올라오기는 한 상황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재료가 붙어줬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모멘텀이 이제 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강한 종목들이 확실히 더 강하게 가는 시장이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를 간 코오롱 글로벌을 단기적으로는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이 대왕고래 테마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어제 시간을 다뤄드렸던 이슈가 또 오늘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바로 DB하이텍인데요. 어제 이제 장 마감 후에 테슬라에 공급될 반도체 위탁 생산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 시간외에서도 6%가 넘게 강세, 오늘도 24%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DB하이텍은 두 분 의견이 좀 나뉘어졌습니다.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정말 오랜 부진을 딛고 정말 네. 오늘 드디어 급등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 뭐 이어질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 이슈가 약간 뭐 하루짜리 호재다라고 보시는 걸까요? 뭐 추후에 아직까지 이게 테슬라 반도체를 이제 하기 위해서 위탁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DB 하이텍이 전년도에 펜디스 사업부를 이제 물적 분할을 했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위탁 생산을 하는 업체를 가져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6월 달에도 이제 향후에 실사가 한 번 있고 그때는 이제 펜디스 관계자들이 오고 그리고 향후에 10월 달에는 테슬라랑 중국 관계된 미국에 있는 기업이 같이 등단합니다. 이거는 뭐 테슬라가 위탁한 게 아니라 중국 관계된 기업 자체의 DB 하이텍의 수주 물량을 준 거기 때문에 향후에 두 개의 실사 과정이 나와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주가가 바로 올라가지는 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적이 새롭게 개선되는 거는 좋지만은 이제 그런 아직까지 허들이 두 개가 좀 남아 있다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굳이 급할 건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부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은 대표님은 또 반대로 긍정을 들어두셨단 말이죠. 그럼 이 DB하이텍이 이 테슬라 발 이슈로 인해서 오늘 또 급등이 나왔지만 과연 이 시세를 좀 잘 이어가 줄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제품 중심으로 시장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구형 공장을 구사를 하다 보니 관련돼서 수혜를 못 받았고 2023년 초반 이후로는 주가가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데 계속 못 가고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적도 작년에도 안 좋았고 올해도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파운드리 관련돼서 이런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는 부분은 저는 투자자분들의 심리를 좀 깨어낼 수 있는 그런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좀 더 확인해야 되는 일정 부분들은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오늘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최근에 연기금 기간의 매수세도 좀 눈에 띄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주가의 상승 탄력은 어느 정도는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AI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진 시장에서 소외를 받는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의 부진을 겪었고 지금 파운드리 쪽은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는
저는 DB하이텍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부진을 딛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조금 핫했던 섹터 그리고 저희가 종목까지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봤습니다. 전략에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제 저희 두 분의 섹터와 종목을 받아봤는데 일단 과장님의 토픽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를 꼽아주셨거든요. 네. 이제 최근에 금리 인하 기조가 조금 확산이 되고 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이 조금 된다면은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나오긴 하는데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종목은 사실 없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은 알테오젠이 탑이긴 한데 물론 내일 이제 ADA 당뇨병 학회가 이제 열리기 때문에 오늘 뭐 페트로도 있고 사실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테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들이 최근에 종목들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결국에는 제약바이오도 좀 차별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었는데 내일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기존의 비임상 관련된 발표를 하긴 합니다. 아마 저는 내일 당뇨 학회가 단순하게 뭐 매년마다 하는 학회의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기존에는 어느 정도 식사 관리를 하면서 약을 먹는 이 구조로 우리가 흔히 뭐 위고비를 먹었다 하고 한다면은 아마 향후에 이제 패러다임 자체는 아무리 먹어도 약을 먹으면서 체중 관리를 할 수 있는 2세대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결과 발표들이 아마 내일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페트론도 저희가 봤을 때는 그중에 탑픽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에 대한 플랫폼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정도로 바꿀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노보던 리스크나 뭐 일라일리에 대한 수요가 계속 꾸준히 나온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아마 인베티지랩이나 페트로님이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내일 당뇨 학회에서 어떤 우리가 신선한 그런 학회 발표가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내일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반응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데 전반적인 제약바이오도 말씀을 드리자고 하게 되면은 네. 결국 이제 우리가 유황양의 오스코테 렉나자 그 FDA 승인 이슈가 계속 이어왔습니다. 원래 8월 22일인데 만약에 2개월 조기 승인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쯤에 나올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가가 좀 개인적으로 움직였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애초에 바이오 USA나 이제 아스코에서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었고 알테오젠도 국내 테르가제 임상 허가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식약처에서도 조금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그게 다 대다수가 6월 달에 나왔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나라 국내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안에서 펩트론도 조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인벤티지랩 같은 종목들도 좀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이지은 대표님의 탑픽 섹터랑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원전주를 꼽아두셨는데 원전도 정부가 좀 지원을 해주겠다, SMR 쪽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원전주가 딱히 막 움직이진 않았단 말이죠. 네. 이제 좀 드라이버가 나올까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화장품, 음식료 관련된 종목들이 살짝 조정이 나오고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붙은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시장이 하루하루 분위기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 뭐 눈에 띄는 상승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그동안 시장이 계속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던 체코 원전 30조 관련 수주에 대한 결정이 다음 달에는 이제 결정이 된다는 소식, 일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저렴하면서 빠르게 건설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수주가 못하다가 이제 이게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폴란드, 루마니아 다양한 또 기업에서의 추가적인 원전 수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값을 받아봐야지는 알겠지만 일단 그 관련돼서 기대감을 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글로벌 원전 시장은 그동안 원전을 멈췄던 나라들도 결국에는 전력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대안책을 원전으로 삼고 있고 해외 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지금 원전 관련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 그리고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모멘텀도 같이 있고 지금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전력에 대한 또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책들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마다 같이 부각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한
섹터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좀 지속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움직임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마감이 나쁘진 않아서 내일 좀 좋은 모습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전주 안에서 뭔가 가장 좀 주목해 볼 만한 좀 시세를 좀 내줄 만한 종목 어떤 거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무리 봐도 저는 좀 탑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MR 관련돼서 뭐 글로벌 강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지금 SMR은 차세대 기술이다. 그리고 아직은 검증된 게 없다. 얘기가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많은 나라들과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미래 먹거리 쪽으로 잡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쪽 관련돼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탑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모멘텀들 말씀해 주셨고요. 그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 꼽아주셨습니다. 내일장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일장 저희가 든든하게 좀 준비 좀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창구까지 열려 있고요. 전화 02-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자상하고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